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또 이 투데이북스 출판사에서 단어장을 한번 기획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이 있어서 단어장을 하나 이렇게 또 만들게 됐습니다. 이 단어장은 영어 장문 프로젝트 1권, 2권의 프랙티스 부분에 들어갔던 단어들을 모아서 만들게 된 거예요. 단어장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단어를 그냥 우리 프랙티스 할 때는 라이팅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단어장 형식으로 모아두면 아무래도 단어 공부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제 욕심에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프랙티스에 사용하기 좋게 하려고 제가 이 가나다 순서로 사전처럼 쓰시라고 가나다 순서로 편집을 해뒀는데 뭐 단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진 않지만 또 이렇게 한 권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분량이. 그래서 영어 장문 프로젝트에 들어갔던 사용했던 단어들 숫자가 적진 않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이걸 책을 만들면서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가나다 순서로 만들어 뒀으니까 프랙티스 하실 때도 또 이렇게 사전처럼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또 단어만 모아두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어마다 예문도 이렇게 하나씩 제가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예문을 만들어 뒀기 때문에 1권, 2권 공부하신 분들은 자, 1권, 2권 우리가 영어 장문 프로젝트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법 지도죠. 이 맵에 따라서 품사, 즉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뭐 이렇게 해놓고 또 여기 이제 이거는 품사죠. 기능이죠, 기능. 그리고 형태적으로 단어냐, 구냐, 절이냐 또는 준동사의 동명사냐, 부정사냐, 분사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거에 따라서 쭉 문장을 조금씩 키워나갔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 처음에는 단어만 사용하죠. 명사, 동사 요것만 사용해서 문장 만들다가 부사가 첨가되고 부사가 첨가되고 또 나중에는 형용사가 첨가되고 그리고 구라는 형태가 됐을 때 부사 구가 들어가게 되고 형용사 구가 들어가게 되고 절이라는 게 됐을 때 명사절 또 형용사절 부사절 이런 형태 그 준동사는 또 이 절이 변한 형태로 뭐 이렇게 쓰인다 해서 1권, 2권을 다 끝내야 이 이제 맵 하나가 완성이 되면서 전체적인 어떤 영어의 문법 맥락이 완성이 되는 형태였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1권, 2권을 어느 정도 끝을 내고 나면 뭐 사실 어떤 문장이건 써야죠. 꼭 이렇게 맵을 따라가거나 문법을 지켜가면서 한다기보다 어떤 문장이든 쓰기 위해서 우리가 영어 장문 프로젝트를 공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다 끝내신 분들이 보면 옆에 이 예문을 한번 제 욕심입니다만은 예문도 한번 이렇게 우리가 장문 프로젝트 연습하듯이 쭉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마음입니다. 그런데 자 이거는 본문 들어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자 본문에 여기 머릿말에 제가 이렇게 책을 쓴 이유 그리고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쭉쭉쭉쭉 그리고 예문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영어 장문 프로젝트에서는 장문 공부를 위해서 우리말이 어색한 경우에도 어순을 지킨 문장만 익혀왔지만 이 단어장에서는 그런 친절함이 없이 우리말 쓰임 그대로 번역해 두었기 때문에 주어가 없는 경우도 많고 직역이 아니라 의역된 문장도 많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제가 붙여놨죠. 다시 말하면 장문 프로젝트의 어떤 위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프랙티스를 이렇게 했던 그런 문장의 틀을 이제 벗어나서 어떤 문장이건 주어지면 장문 프로젝트 1권, 2권을 어느 정도 끝내시고 나면 여기 있는 이 단어장에 있는 예문들은 그냥 쓸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욕심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어장이긴 하지만 옆에 예문들을 아주 짧고 단순한 예문들이 아니라 장문 프로젝트 1권, 2권에서 주요하게 다뤘던 모든 즉 구나 절, 준동사 이 개념과 또는 뭐 동사의 다양한 형태, 시제 변화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둬서 골고루 한번 써볼 수 있게 예문을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한번 1권, 2권을 어느 정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여기 단어장에 있는 예문들을 한번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머릿말에 넣어뒀습니다. 자 그리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저 가나다 순서로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어쨌든 얼추 뭐 이렇게 해보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프랙티스를 가지고 활용한다면
프랙티스에 어떤 문장이 있고 그 문장에 우리말로 예를 들면 뭐 친절함 뭐 이런 말 친절 뭐 한 이런 게 나왔다면 밑에 물론 박스에 밑에 이게 친절한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고 또는 여기에 있더라도 음, 이 단어를 뭐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치읓 여기 찾으면 친절한 뭐 페이지 수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찾으면 금방 친절한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그 단어에 대한 어떤 약간 구체적인 뭐 예를 들면 형용사형을 우리가 찾았다면 이 형용사형의 명사형은 어떻고 뭐 또는 뭐 형용사가 또 동사가 되기도 하니까요. 동사형은 어떻고 또는 뭐 이 단어의 주요한 쓰임새 중에 뭐 필요한 게 있다면 제가 몇 개 첨가도 해뒀고 이렇게 구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단어 일단 구성을 보면 영어 작문 프로젝트 보캐블러리 1 이래서 뭐 이건 의미가 없죠. 번호는 가나다 순서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격, 값, 비용, 대가 뭐 이런 가격이라는 단어가 프랙티스에 쓰였을 거예요. 그러면 가격이라는 걸 찾으면 그에 딸린 의미도 몇 개를 제가 첨가를 해뒀고요. 이렇게. 그리고 코스트 하나만 했었다면 그와 같이 쓰일 수 있는 프라이스라는 단어도 한번 동의어 개념에서 넣어도 봤고요. 그리고 코스트라는 게 우리가 여기서는 명사로 우리가 찾아서 프랙티스에서 사용했겠지만 여기는 코스트가 동사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코스트의 동사형도 이렇게 적어서 동사의 의미는 이렇다라는 것도 적어도 봤고요. 또 뭐 예를 들어서 가공된 뭐 이런 단어가 있었죠. 프랙티스에. 그러면 형용사의 개념으로 찾게 됩니다. 왜? 니은으로 끝나니까. 물론 이거는 동사가 변한 과거 분사형 형용사입니다. ed가 붙은 processed라는. 그런데 물론 이게 이제 ed가 붙은 과거 분사지만 당연히 동사 형태가 있었겠죠. 그래서 동사로 processed 이렇게 가공하다, 처리하다 넣어뒀고 또 명사로 process가 가공, 과정 또는 공정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첨가해 둔 거죠. 또 뭐가 있나 뭐 몇 개 예를 들어 보면 뭐뭐로 가는 중이다라는 의미가 그 라이팅에 프랙티스에 있었다면 be on the way 또는 on the way to 뭐뭐뭐 어디로 가는 중이다 라는 요 구문을 공부를 하되 여기에 이제 약간 좀 구체적으로 be on the way to school, be on the way to see you 해놨는데 사실 이게 단어장이다 보니까 제가 참 이 가리키는 사람들은 좀 그런 너저분한 습관이 있는데요. 딱 그것만 가리키고 넘어가면 되는데 막 거기에 부가 설명을 막 하려 그래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또 설명이 너무 많아지는 게 있어서 좀 그 욕심을 많이 줄이고 이렇게 딱 적어만 뒀어요. 보면 위에서 to는 beyond the way to school에서 school이라는 목적어, to라는 전치사의 목적어죠. 명사가 따라왔으니까 이 to는 전치사일 겁니다. 그죠? 그런데 너를 보러 가는 길이다 라고 하게 되면 beyond the way to see you 할 때 이 to는 분명히 to see라는 동사가 붙었으니까 부정사겠죠. 뭐뭐 하러 가는 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설명 없이 그냥 제가 요 두 개 다 알아두면 좋겠다. 즉 beyond the way to 명사, beyond the way to 동사 이 두 개의 표현을 다 하면 좋겠다라는 또 군더더기 또 욕심이 생겨가지고 설명은 안 적고 이렇게만 딱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눈여겨보시고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possibility 한번 볼까요? possible이 있고 밑에 possibility라는 명사가 또 이렇게 있는데 possibility of 뭐뭐 할 가능성 또는 possibility that 뭐뭐가 뭐뭐 할 가능성 이런 표현들은 작문 프로젝트 공부를 부사 구 또는 명사절까지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좀 중요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즉 possibility of 다음에 명사 또는 동명사가 따라오겠죠. 그러면 뭐뭐의 가능성 뭐뭐 할 가능성이지만 possibility 다음에 주어 동사가 따라오는 대절을 적어주면 누가 뭐뭐 할 가능성이라는 의미는 비슷하게 쓰이지만 형태적으로 굉장히 다른 두 가지 기능을 좀 중요하니까 이렇게 제가 지금 이런 거를 좀 간추려서 좀 이렇게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제가 보면 이렇게 색깔을 넣은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의미 두실 필요는 없고 너무 까맣게만 하니까 좀 보기도 싫고 해서 넣은 겁니다. 전치사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요거는
전미어 개념에 제가 이렇게 색깔을 많이 넣어뒀어요. 그러니까 뭐 한번 눈여겨봐 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개만 더 예를 들어보면 가르치다라는 teach, taught, taught 라는 이 동사는 뭐뭐를 가르치다는 쉽죠. 그런데 요거 이제 제가 장문 프로젝트 할 때 뒤에 20 가면 오형식에서 많이 설명을 드리는데 이 오형식 동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어떤 그 패턴들이 굉장히 좋은 게 많아요. 그래서 오형식 동사가 이렇게 등장을 하면 제가 이렇게 오형식 패턴으로 동사, 목적어, 투부정사 즉 뭐가 뭐하게 가르치다 이런 형태의 이런 어떤 설명도 하나 넣어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눈여겨봐 두시고 정리해 두시면 단어도 공부하면서 그 단어의 쓰임새에 대한 좀 아르마리가 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예문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뒀는데 예문들은 뭐 이렇게 쭉쭉 있어요.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요런 건 좀 짧아요. 짧은데 저 뒤로 가면 하다 보니까 처음엔 짧은데 뒤에 가니까 또 길어지더라고요. 뭐 이런 문장 한번 볼까요? 이 자동차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문장. 물론 이건 지금 단어장이니까 이 예문은 안 보시고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예문을 읽고 요문 이렇게 해석해 보셔도 좋은데 우리는 라이팅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욕심 같으면 이걸 위에 두고 이 영어를 밑에 두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자니 또 너무 또 책이 무거워지는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해둔 거예요. 하지만 프랙티스 1권 2권을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여기 예문을 먼저 한번 보시고 이 자동차는 주어죠. 이 자동차라는 주어를 줬고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동사가 따라오겠죠. 그리고 뭘 가지고 있냐면 강력한 엔진입니다. 강력한 엔진이라는 명사구가 따라올 거고 동사의 목적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하다라는 형태의 큰 덩어리의 명사구가 만들어지는 그래서 문장이 This car is the most powerful engine in the world 라는 문장이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한번 라이팅에 이렇게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즉, 이 문장을 먼저 읽고 우리가 라이팅 연습을 했으니까 어떤 문장일 것이다 라고 쭉 써보시고 한번 맞춰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예문이 나름 또 길고 복잡한 것들이 더 생기다 보니까 예문에 쓰이는 어떤 이 단어들도 제가 이렇게 살짝 적어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활용을 해 주시면 자,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단어장은 영어 장문 프로젝트 1권 2권에 있는 단어들을 모아뒀고 단어 옆에 그 단어의 중요한 쓰임새라든가 또는 동의어 가끔은 반의어도 정리를 해뒀고요. 그리고 그 단어마다 예문들을 한 번씩 이렇게 만들어 뒀습니다. 예문의 활용 방식은 본인이 정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많이 한번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